오늘의 주제는 지역주택조합, 이 문제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송민서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전체적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불황 없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면서 많은 분들이 지역 주택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 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 주택조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지역 주택조합이라는 것이요.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 주택조합을 결성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고 또 주택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는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를 확보한 뒤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다음 이후 관할구청에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시청의 사업계획 승인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아파트 완공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 주택조합이라는 제도가 소위 말해서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쪽박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 안에는 크고 작은 복마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을 가해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 송민서 리포터가 얘기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 저렴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취지도 있습니다만은 그 절차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게 또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려고 스튜디오에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이정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정진 변호사입니다. 예,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 관련한 법률 다룰 기회가 많으십니까? 예, 실제로 이제 부동산 관련 소송을 많이 진행을 하였고, 예. 또 소송과 별도로 이제 경매 낙찰이라든가 또 재건축 조합에는 지분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주택 조합은 제가 이제 조합원 가입 자격이 안 되다 보니 이제 실제로 네. 하진 않았고요. 예. 다만 이제 주변에는 이제 지역주택 조합은 오랜 기간 동안 전부 불확실성이나 또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불확실성이나 신중함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주택조합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네. 그 지역주택 조합의 경우 이제 설립 시부터 아파트를 완공하기까지 이제 4, 5년에서 또 길게는 10년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조합 내부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조합장 이제 비리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토지 이제 매입에 있어서 이제 토지 매입 대금 증가하거나 또 사업계획 승인이 이제 인가를 받지 못하는 실패하거나. 예. 그리고 또 이제 조합 내부 분열에 따라서 이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추가 분담금이 좀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조합원 이제 가입 당시에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조합 설립 이후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들로서는 이제 장기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 좀 놓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그 작년이었나요? 보니까 지역에도 이 지역주택조합이 상당히 많다는 기사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예. 대구 시내 약 20여 개의 지역주택 조합이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주택조합의 이제 조합장 선출에 관한 효력이 다투어지거나 또는 이제 조합을 탈퇴하고 싶은 이제 조합원들과 이제 조합 사이에 이제 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특히 이제 탈퇴 조합원의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 이제 사업이 이제 지연됨에 따라서 또 탈퇴를 하고 싶은데 조합에서는 이제 반대로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대구의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이 범호동 일대에 지역 주택조합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정말 여러 논란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민서 리포터가 좀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한 듯이 대구의 노른자 땅인 대구여고 일대에 최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지하 4층, 지상 59층에 1,800여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이 조합의 논란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조합장 선출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이 논란의 결과에 따라서 조합장이 체결한 사업의 적법성 여부가 갈리게 돼서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오르는 추가 분담금의 타당성을 놓고도 조합 사이에 분쟁이 오고 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공사와 금융사 선정 등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 조합의 불투명한 일처리가 지금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송민서 리포터가 한 3가지 정도로 문제점을 정리했는데 들으셨다시피요.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이런 조합에서 많이들 발생하는 논란거리입니까? 예,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예. 또 발생 가능성도 좀 상당한 편입니다. 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주택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 주택 조합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또 있을 텐데요. 뭐 금전적인 이익이라든지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제 조합을 통해서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는 것이 실제로 이제 밖에서 이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합원의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이제 조합원에 대한 분양가가 좀 저렴하고 네. 또 이제 주택 청약 통장이 또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이제 동호수 지정에서도 이제 훨씬 더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 차익을 또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제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앞서 저희가 뭐 이 지역주택조합에서 생길 수 있는 논란거리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조합장의 자격 문제였죠. 맞습니다. 예. 바로 조합장의 자격 부분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조합장 선출을 위해서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4항에 따라서 총회의 조합원 100분의 20, 그러니까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서 비대위와 조합 집행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두 곳의 입장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그 부분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4항 직접 출석의 의미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4항 직접 출석의 의미, 네. 여기서 대리인의 출석은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그다음 하급심 판례를 이제 뭐 예로 들어주시면서 네. 주택법 시행령 20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네. 조합의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총회 의결의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네. 감안하더라도 이걸 감안해도 네. 도시정비법 규정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뭐 주택법 시행령 4조의 직접 출석은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국의 지자체 10여 군데에다가 동일한 내용으로 100분의 20이 직접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이게 송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국토부 그 담당자는 되지 않는다. 근데 직접 참석이 7월 총, 이제 12월 총회는 194명이었고요. 7월 총회는 231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 모자른, 2개 다 모자른. 지금 구청에서도 저희한테 답을 어떻게 줬냐면, 법이 개정된 건 사실인데 저희 규약에서 볼 때는 이제 이 바뀌기 전 규약이기 때문에 대리인의 직접 출석을 보는 부분이 맞고, 네. 대리인도 출석으로 보는 게 맞고, 이 규약으로 봤을 땐 하자가 없는데, 네. 하자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사회하고 대의원을 통해서 너거는 조합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해석이거든요. 네. 지금 양측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는데 선뜻 쉽게 이해는 안 됩니다. 일단은 주택법 시행령에 20% 참석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조항은 이제 작년 6월 3일부터 이제 새로 개정 시행된 것입니다. 작년 6월 3일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이제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이제 출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조합 운영상 이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들이 직접 출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서면 거리나 이제 서면 동의서, 그 백지 위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출석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예. 대로 지금 이제 주택법이 네.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20%, 뭐 10% 각각 상황에 따라서 직접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화면에서도 봤듯이 조합원 내규. 네, 내규상에는 내규가 있어요. 이제 직접 출석이 아니라 대리인 위임까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상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 적용되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론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일단 상위법인 이제 주택법 시행령이 조합 내규보다 우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조합의 이제 그런 시행령은 이제 개정 이유를 보면 이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또 실제로는 조합원 그 주택법 이제 시행령 부칙을 보면 2017년 이제 6월 3일 시행 이후부터는 이제 개정된 이제 그때 이후부터 소집되는 총회 결의에는 이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예를 든 그 총회가 작년 6월 3일 이후 소집된 것이라면은 아마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이제 적용되는 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고요. 만약에 여기 조합장 자격이 만약에 그 시행령 때문에 박탈되면은 그 조합장이 체결한 그 뭡니까? 사업 모두가 사업들은 다, 다 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장 자격이 무효라면 예. 원칙적으로는 이제 무자격자인 조합장이 직접 체결한 계약은 이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실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조합장이 이제 무자격자라는 걸 알 수 없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제 표현 대리 등이 이제 성립해서 이제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장 명의로 이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제 조합 내 이제 이사회라든가 뭐 대의원 회의, 이제 총회에서 이제 결의한 사항이라면은 이제 그 계약, 그 사업 추진 내용들은 이제 모두 유효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 뭐 규약과 법 사이에서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논란거리 이 조합장의 자격 관련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 아까 논란거리가 추가 분담금 관련한 내용이었거든요. 네,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역 주택조합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추가 분담금 관련 논란인데요. 해당 지역 주택조합에서도 역시나 추가 분담금 문제로 또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비대위 측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앞으로 늘어날 추가 분담금이 최소 3억에서 최대 4억 8천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조합 집행부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2억 5천만 원대다라고 양측이 추가 분담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저쪽은 뭐 문자 메시지에도 보낸 거 보면 막 3억에서 4억 네. 예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주장이고요. 저희는 뭐 2억에서 2.5억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일 주된 요인은 상가의 문제였다는 거죠. 상가 수익이 한 5천억 정도가 날아가 버린 거네요. 5천억에서 반틈 2,500억 정도가 날아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한 2억씩 올라탄 거고 2.5억에 대한 그 0.5억은 그렇죠. 금리하고 토지대 상승이고 그 주된 요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에 가입한 이 사업성이 너무 환상적인 그 유토피아를 꿈꾼 사업 시행에 저희가 가입한 거고 그 상가가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현실성 있는 시공사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바꾸면서 그것도 총회를 통해서 바꿨고요. 네. 그런 구조에서 2천억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조합원들이 이런 구조가 주된 요인이거든요. 뭐 이것저것 따지니까 4억 800에서 8천에서 5억 7천까지 나와요. 지금 보니까 그 정도가 더 넘어갑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계약서상의 모든 부담을 조합원 부담으로 해놨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사업 잘 모르는 아줌마 입장에서 보면요. 추가 분담금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는 경신 땅을 자기가 제대로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경신 땅 값이 배로 올라갔다. 땅값.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비가 현저히 비싸요. 다른 데보다. 다른 일군 시공업체에 비해서 공사비가 현저히 비싸고. 공기가 당연히 지연되는 것, 그거 조합원 부담. 그리고 도급 계약에 있어서 공사 시에 민원이나 소음이 발생하면 그건 도급 계약은 공사업체가 도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짓는 거는 저거 책임이거든요. 짓는 것도 조합원 책임이에요. 학교도 지금 저희들이 270억이 저희가 정책해가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조합원 부담. 그러니까 짓다가 공기가 늘어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8억이 아니라 생길 수 있는 추가 부담금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이게 뭐 한 1, 2천만 원이 아닙니다. 뭐 2억 5천 대 거의 한 4억에 육박하는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차이만큼이나 양측의 입장 차도 상당히 크네요. 그러니까요. 금액만큼 입장의 차이도 큰데요. 예. 앞서 보셨듯이 먼저 조합 측에서는요. 설계 변경과 금융 비용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분담금이 2억에서 2억 5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비대위 측에서는요. 불투명한 토지 매입 과정과 대부분의 부담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도급 계약서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품으면서 비대위와 현재 추산에서 3억 또 4억 사이의 추가 분담금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지역 주택조합의 큰 갈등의 소지인 만큼 논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그 상을 짚어주셨어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 현재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로 추가 분담금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인가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추가 분담금의 경우 대부분 이제 토지 매입 대금이 이제 증가하거나 또 사업 지연에 따라서 이제 공사 대금 증가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거기 주택조합 설립 이후에 지구 단위 허가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 녹지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심사에 떨어지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녹지 공간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제 조합에서 이제 공사비 대출을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제 대출을 받는데 사업 지연되면 그 이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뭐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 추가 분담금 발생에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분담금 자체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의문이 듭니다. 이 조합 집행부가 사업 운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한다면 이 분담금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로는 대부분은 또 이제 상당수는 집행부가 사업 추진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의 이제 액수가 좀 많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처음에는 이제 조합원들을 이제 많이 가입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이제 사업이 이제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전제하에서 아주 저렴한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하는데요. 근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추가 분담금 발생 요인이 있고 처음부터 이제 그런 이제 사업상 리스크를 잘 감안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이제 분담금이 다소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이 변호사님이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지역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조금 특이한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조합 비대위에서는요. 추가 분담금이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부지 매입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송을 주차장, 경신 주차장을 360억에 저희들이 매매 계약을 최초 썼습니다. 작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금액 나왔는 게 지급되는 게 680억, 대략 320억이 추가로 지급이 됐습니다. 상당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총회 이사 대의원 결의 없이 이게 임의적으로 자기가 먼저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당신네들 조합이 하는 짓이 우리 주차장을 뺀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 같으면 나는 이 금액에 못 팔겠다. 600억, 700억입니다. 라고 던지게 됐거든요. 어, 16년 2월에 들어왔을 때, 조합이 들어왔을 때 이미 모든 지주들은 최고장 계약 해지 내용 증명 보내고 그래서 지주 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그 나대지 특별법인가? 네. 그 나대지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그 감면시켜줬던 네. 세율이 10%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당초 금액이 이제 360억이었는데 이게 10% 늘면서 이제 36억은 그냥 올라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2015년도에 잔금을 다 줬으면 안 올랐을 걸 잔금을 못 줬기 때문에 세율이 바뀌었으니 이 10%는 당신네들이 줘야 되고 이 10% 올랐는 금액 때문에 양도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양도세 부분까지 하면 자기들 계산으로는 약 70억 정도가 올라탔다. 그래서 이미 뭐 한 460억 정도 선에서 대화가 되고 있던 내용이었고 자,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주고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당신네들 조합이 하는 짓이 우리 주차장을 뺀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 같으면 나는 이 금액에 못 팔겠다. 600억, 700억입니다. 라고 던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올렸다, 누가 뭐 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업무상 고의가 아니다. 예, 결국에는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 예,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비대위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좀 상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손실이 더 크다라고 저는 오히려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땅을 못 사면 사업이 힘드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 이 부지가 우리 전체 사업 부지의 7%이기 때문에 저 땅이 만약에 매입이 안 되면 매도 청구가 안 되는,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땅이기 때문에 514억을 만들어 저 경신주차장 부지를 사라고 줬는데, 조합장도 그거 첫 번째로 그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직접 돈 만들어 주니까 안 샀습니다. 그거 안 샀어요. 안 사고 280억은 지질부리한 땅만 사고 230억은 용역사들 용역비 다 줘버리고, 그 때문에 이 사업지가 680억까지 올랐어요. 뭐 이분 얘기 들으니까 이분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분 얘기 들으니까 저분 얘기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일단은 이게 뭐 350억이요? 했던 게 680억 이렇게 한 2배 정도 뛰니까 조합원들은 일단은 대부분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애초에 350억에 살 수 있었던 부지를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680억 원에 사들인 조합 집행부에 비대위 측에서 많이 지금 의혹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화면에서 보셨듯이 집행부는 680억 원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하다 보면요. 빼놓을 수 없는 게 추가 분담금입니다. 이 추가 분담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게 사업이 시작되면서 준비 기간까지 길다 보니까 그 속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네, 맞습니다. 뭐 이런 변수가 많아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추후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조합원의 입장으로는 이제 부담을 할 수 없겠다, 나 그만할래. 탈퇴까지 예.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탈퇴를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냈던 추가 분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만약에 조합원이 이제 탈퇴를 하게 되면 이제 기존 납입했던 이제 분담금을 반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일부 이제 사업 추진비를 공제를 하고, 또 분담금 반환 시기도 이제 조합 규약에서 정한 이제 시기에 따라서 그때 이제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금 현재 사례에 나왔던 이제 그 조합의 경우에도 수십 명의 이제 그 탈퇴한 조합원들이 이제 분담금을 이제 반환해 달라고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합의 경우에는 이제 분담금 반환 시기가 탈퇴한 조합원에 대체하는 이제 조합원은 이제 그 가입한 날로부터 이제 10일 이내에 이제 반환하게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대체한 조합원이 이제 가입되지 않아서 실제로 이제 분담금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봐서 법원에서 이제 탈퇴한 조합원의 이제 청구를 이제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렇게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좀 큰 상황인데 이런 분담금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실제로 거기 이제 시공계약 체결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뭐 확정 분담금제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도급제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확정 분담금제 방식이 있는데, 도급제의 경우에는 이제 조합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신에 여러 가지 이제 상가 분양이나 여러 가지 이익들을 직접 이제 조합원들이 누리는 대신에 만약에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면은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추가 분담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제 확정 분담금제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시공사에서 이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미리 확정을 해놓고, 대신에 이제 사업에서 얻는 이익이 있다면은 이제 그 시공사에서 이제 그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확정 분담금제라는 방식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 최초에 이제 조합에 이제 가입할 때 그때 이제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효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를 갈 수 있는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논란거리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송민수 리포터가 처음에는 조합장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 다음이 방금 얘기했던 추가 분담금 얘기였고요. 세 번째가 이제
불투명한 사업 추진 과정을 또 꼽아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해당 지역 주택조합의 깜깜이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먼저 조합 집행부가요.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임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조합원들에게 사업 과정을 더욱더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대위 측에서는 조합 집행부가 명확하게 사업 진행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이들의 의견을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거의 나오는 사람도 없고 정부에 취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알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조합은 그런 내용을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깜깜 사업은 우선적으로 뭐 얘기 드리면은 뭐 절차상 하자에 걸릴 부분, 예를 들어서 총회는 안건 목적 일시 장소를 최소 뭐 14일 전에 공지하고 10일 전에 등기 우편 발송해야 되고, 또 그걸 하기 전에 안건은 대의원회 이사회를 통해서 안건 확정 짓고 사전 심사를 거쳐서 총회를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키고 있는 부분이고, 절차적으로 다 지켰다. 지키는 부분이고. 대형 시공사가 올 수 있는 조건을 아까 말했듯이 토지 확보할 수 있는 조건도 조합장이 다 깨지지 않습니다. 막말로 깽판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대형 시공사마저도 못 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구민권이 와서 토지 확보할 수 있는 것도 거부하고, 대형 금융도 떠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들어오게 하고 이상한 금융을 들고 와서 추분이 이만큼 올랐는데 이것마저도 공개를 하지 않아요. 모든 거는 시공사가 어떻게 들어오는 과정도 공개 안 하고, 그 다음에 와서도 공개를 안 하고 깜깜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만약에 그런 부분을 조합원들한테 충분히 인지시키고, 조합이다 보니까 인지시키고 다 공개해주고 이렇게 되면 시간을 막 무한정 두고 간다면은 할 수 있겠죠. 뭐 2주 동안 봐라, 그 뒤에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느긋이 가면 되는데, 전체 임대위원들이나 지금 긴급 이사회를 통하고 의결할 건 빨리 하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하루라도 빨리 가야지 결국에 이게 이자가 한 달에 저희가 30억 가까운 이자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억씩 발생되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는 부분이 전체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서 공지할 부분 딱 공지하고, 그하고 또 실제로 홈페이지에 공지가 다 돼 있는 부분인데 뭐 자기들의 좀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집행부 측과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양측 의견이 좀 팽팽하게 엇갈리고 네네. 있는데 이 정보 공개가 좀 투명하게 되지 않았다, 이런 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대위 측에서는요, 사업 진행 과정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 영상 보신 대로 말을 하고 있고요. 조합 집행부는 모든 절차는 다 지켰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런 일을 처리하는데 조합원이 뭐 수백 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흔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깜깜이 사업이란 게 이제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뭐 조합의 뭐 전문성 부족도 있지만 실제로 그 조합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에 이제 불리한 정보들, 그 조합원들이 이제 좀 실제로 좀 반발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제 그런 정보들은 좀 공개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고 이제 깜깜이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들이 이제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제 조합 집행부에 이제 그 문제점을 일깨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제 적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또 그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런 깜깜이 사업, 만약에 집행부가 법적인 절차를 다 지켰다면 법적 다툼의 소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예, 법적 다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주택 법령 그리고 조합 규약에서 이제 규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면은 뭐 실제로 이제 법적 다툼에서 조합 측이 거의 이제 승소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제 조합원에 대한 이제 정보 공개를 조금 더 이제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보 공개라는 게 참 어려워요. 뭐 똑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듣는 사람 마음대로 네. 또 해석이 달리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논란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도 뭐 만만치 않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예. 내 집을 짓는 만큼이요. 시공사 정말 중요한데요. 해당 지역 주택조합에서는 이 시공사 선정을 두고도 서로 지금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공사들 조건처럼 저희가 토지를 다 확보하기 위해서 뭐 상가의 수익 뭐 60%를 내라라는 1,000억 이런 거 빼고도 토지 확보하는 데만 800억을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못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시공사들은 이걸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라는 거고, 저는 이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합원들이 돈을 다 냈다면 저 더 큰 누구나 알 수 있는 뭐 메이저 시공사와 함께 갈 수도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돈을 못 내고 사업은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시공사하고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리고 더더욱이나 뭐 시공 여건이나 부산에 69층 짓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저희 조합이 하루 빨리 가고 준공까지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한 업체는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포장은 그렇습니다. 안 한다고 나갔고, 농협이란 1금융권에서도 우리 토지에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나갔다. 그러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는 밖에 없다. 그러면 안 할래? 원하는 대로 그래도 짓고 갈래?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속속들이 파악을 못하는 분들은 저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래도 뭐 손해 보는 것보다는 돈 들이더라도 짓는 게 안 낫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판단을 하셔서 같이 가신 분들이 대략 700~800명 이상. 어쨌든 비대위 측에서는 전 집행부에서 그 메이저급 시공사 놓친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냥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당시 유력 후보였던 대형 시공사를 두고서 거론되지도 않았던 중소업체의 계약 체결에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조항이 조합원 부담인 것도 지금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에 반해서 조합 집행부는요.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중소기업체에서 모자란 비용을 지원해주고 현 시공업체를 선정을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데 참 해결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애초에 정보 공개를 확실하게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그럴까요? 같은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있는 만큼 네. 의견 조율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죠. 원래 이렇게 시공사 선정 과정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좀 잦은 편인가요? 예,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거기 그 조합원들 간에 이제 선호하는 시공사가 다를 수가 있고 네. 또 각 시공사마다 이제 제시하는 이제 세부적인 조건, 그 계약 내용이 모두 상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정 이제 시공사를 이제 그 선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시공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이나 그 내용들을 조합원들에게 이제 모두 뭐 제대로 오픈하지 않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좀 문제점들이 보완되기를 하는 그러게 바람입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언급한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뭐 비일비재하지만 다들 쉬쉬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의 자격 논란 여부입니다. 네.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주택자나 25평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요건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지역주택 조합원들을 살펴보면요.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리고 다 제3자든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35%에서 40%는 안 됩니다. 그 나머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지식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리고 조합에서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알림을 하는 거는 소유주 명의로 소유자 명의로 가니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는 이 아파트 실수요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차명 조합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까? 예, 그 주택조합의 이제 취지상 그 주택법에서는 이제 무주택자 등을 위해서 이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제 조합원 자격을 이제 제한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기 목적의 이제 차명 조합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조합원 가입 자격이 이제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법상 이제 실제로 그런 차명 조합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이제 개별 이제 가입한 그 조합원마다 이제 그 가입 자격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은 이제 실제 조합원 가입 자격을 갖춘 이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진행하기 때문에 좀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객관적으로 외관상으로는 이제 그런 차명 조합원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차명을 빌려서라도 이제 조합원에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 또 명의를 빌려주는 이제 그 차명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보자면요,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 만약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그 차명 이제 그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약간 금전을 이제 수령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약속을 이제 받고 그걸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차명 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뭐 투기, 투자, 네. 투기가 더 맞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투기나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지역주 주택조합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목적들이 있는데요. 뭐 본인이 이제 그런 조합원 가입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빌려서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리고 조합추진위원회에서 그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상 암묵적으로 이제 차명 조합원의 가입을 이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그 조합에 관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내부 정보가 이제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례로 이제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는 이제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해서 조합의 이제 세무회계 자료나 총회 속기록 등을 이제 모두 조합원들은 이제 거기 인터넷을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이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내에서도 뭐 자체적으로 이제 그 집행부에서 보다 그런 이제 공개 시스템을 이제 만든다거나 아니면 제도상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꼭 필요한 어떤 수요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목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로또로 자꾸 생각하는 어떤 일반 수요자들이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짧게 한 말씀 주시죠. 네. 그 처음에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조합원 가입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것이 네. 아주 저렴한 이제 조합원 이제 분양가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장기간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조합원 이제 조합 분양가란 것이 실제로 이제 추가 분담금이 이제 발생해서 그 조합원들의 부담이 이제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기간 이제 그 가입한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분담금을 은행 대출을 통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비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겠죠. 조합원 가입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를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주택조합의 논란거리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우리 이정진 변호사 수고해 주셨고요. 그리고 송민서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